결론적으로 지방자치는 당위적으로 무조건 해야 합니다. 실제 지방자치는 명분 속에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실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익은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국가 발전을 연계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행하는 모든 정책과 행위의 근간이고, 미국의 민주주의 저자 토크빌은 다가오는 민주주의 시대의 개개인의 독립과 지방의 자유는 노력해서 지켜야 할 것인 반면에 중앙집권은 자연적으로 다가오는 통치의 형태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은 117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헌법은 118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내밀한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치 영역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입은 자치 사무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잘 하기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면서, 그래서 이러한 헌법적인 이념이나 가치들을 1차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 헌법 40조의 기초에서 국회가 할 몫입니다. 이 자연건설 또는 고유건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원래 존재했기 때문에 이 전례건설은 이 주권은 국가에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은 없다. 권력은 없다. 그래서 국가가 주는 만큼 주면 지방자치권이 있는 것이고 안 주면 자치권이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헌법에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입법자라도 침해할 수 없다 하는 제도적인 보장설이 통설이 되어 있는데, 아예 헌법에서 이 권력자들이 지방자치를 없애려고 할 때는 역시 고유건설이냐 전례건설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 여전히 잔존하고 또 그런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 이거는 자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치의 방식에 대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지방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비록 어리석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러한 권한을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개개인이 스스로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요. 가족이 모여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마을이 모여서 하거나 소규모의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해결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낼 수 없단 말이죠. 그거는 가족 공동체 내지는 마을 공동체, 소규모의 집단이 모여서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공공부문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등장하면은 정부가 그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정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연유로 이제 정부도 지방정부, 그래서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재정이다.
지방자치가 행해지지 않는 사회, 않는 단계에서도 지방재정은 있고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그런 단계에서도 지방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은 지방재정의 의미가 달라지죠. 지방자치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은 분권적으로 행해질 때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그 특징을 보면은 서비스 성격상 국방, 통일, 외교 이것은 중앙정부만 한다. 중앙과 지방이 모두 가장 많이 하는 사회복지 부분을 받지요. 지방이 중앙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많은 복지 일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문화, 관광, 환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가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과 지방이 섞여서 하고 중앙이 시키는 일을 지방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제 서비스 공급의 능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걸 우리는 보통 중복 배제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법 11조 2항에서는 소위 말해서 보충성 원칙을 구차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은 제11조 3항에서 소위 포괄적 배분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내용들은 사실 헌법상 전제하고 있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형성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의제 설정의 단계는 바로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시민의 삶에 개입하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 맞는 공공재가 무엇인지 또 어떤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 서비스, 지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그 지역 문제만의 고유성에 있습니다. 정책은 의도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져요. 문제는 그 결과지요. 이게 정책 평가의 목적입니다. 평가 없이는 개선도 없다. 평가를 위해서는 가능한 정책 목표가 정량화돼야 합니다. 평가는 과학성, 객관성이 생명이고 평가자는 예술성, 곧 전문성이 생명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범주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중앙 권력 구조와 지방자치 제도라는 이 두 가지가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이 중앙정치의 영역에서 느껴보면 우리가 참 국민들의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소위 말해서 정치가 불신받고 있는 것, 정치의 효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영역이 함께 같이 고민돼야 되는 거 아닌가. 대개 지방자치를 정치라고 안 하죠. 그냥 행정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조정제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지방이 많이 있거든요. 중앙 재정에 있어서도 그 보조금처럼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는 그런 그 세원이 있고 지방 조례가 중앙에서
이 제정되는 법률과 또 행정 입법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첫째 이제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재정 분권이 좀 더 가열차게 진행돼야 된다. 지방은 국가를 이루지만 국가는 지방을 만들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방은 인류 공동체의 어떤 그 진화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은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공간 단위라는 거죠. 이런 걸 전부 7가지를 공통적인 단어로 딱 도출해 난다면 아마 지역 발전, 우선 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다는 거죠. 주민들의 생활권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방정부의 역할에서는 지방의 정체성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체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 두 번째로 주민 참여의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관리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유명세가 지방 분권의 척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도시들이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된 데에는 각 도시가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이는 곧 건강한 형태의 지방 분권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선진국과 강대국 반열에 오르고 나라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국토 전반에 고루 스며야 합니다.